네, 일단 스카이미디어 기본 일정 및 복장 등에 대한 준수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스케줄은 카톡 메시지로 수요일까지 통보를 드립니다. 물론 화요일 정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 스케줄을 받으면 바로바로 답장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이하게 촬영을 못하시는 주에는 늦어도 월, 화 정도까지는 더 미리 알려주셔도 당연히 좋고요. 시즌에는 되도록이면 자주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자주 빠지면 저희가 배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촬영 시 기본 복장은 정장 착용이 원칙이시고요. 세미 정장까지 어느 정도 센스 있게 입으시는 거는 가능하신데 이거는 웨딩홀마다 다릅니다. 웨딩홀에 맞춰서 풀 정장 타이까지 매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웨딩홀 사정에 따라서 맞춰 주시면 되시고요. 복장을 잘 갖춰 입고 가셔서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못 맞춰 입고 가셔서 문제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기본 준수 사항이시니까 복장은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웨딩 촬영은 촬영 자체가 웨딩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부터 촬영을 시작하게끔 되어 있고요. 때문에 촬영지 도착은 1시간 반 전까지 꼭 도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각이나 어떤 결근이 발각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저희는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도착하시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시고 웨딩홀에 도착하셨다고 예약실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물론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웨딩홀들은 가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예약실에 몇 시 영상 촬영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예약실에서도 걱정을 안 하시겠죠. 예약실에서 항상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자, 5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빨간 글씨로 표시해놨죠. 촬영 당일날 저와의 그 촬영 스케줄을 잘 소화하는지 여부를 이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그날 스케줄에 대한 장소, 시간, 건수, 그 다음에 도착해야 될 시간,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돼요. 강동 웨딩홀 12시, 2시, 3시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3시간 전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웨딩홀 도착해서 저한테 카톡, 그 다음에 예약실 알려주시고요. 장비는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그때부터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메모리 카드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 웨딩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렵게 계약을 한 웨딩홀이고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웨딩홀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들이랑 같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촬영 시에 저희 카메라 어떤 기본 세팅을 보시면 저희는 CX900이라는 기종을 쓰고 있고, 자, 셔터 스피드는 60으로 고정, 그 다음에 게인은 오토, 노출도 오토. 자, 이 세 가지가 노출에 대한 기본 세팅입니다. 노출에 대한. 그 다음에 포커스는 자동이면 무난한데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피사체에 대고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한 3초에서 5초 사이 정도 되면 얘가 자동으로 맞출 거고, 자동으로 맞춘 다음에 레코딩을 눌러서 촬영에 들어가셔야 돼요. 화이트 밸런스 오토면은 거의 잘 맞는데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오디오는 5.1 채널로 세팅되어 있고요. 보통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내장 마이크가 달려 있는데 내장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외장 마이크를 달아는 놓는데 이거는 거의 폼이고요. 물론 이 건마이크가 더 잘 들어오는데 이 연결 과정에서 사고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쓰지 않고 달아만 놓고 이 외장 마이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카메라 세팅을 다시 좀 설명으로 보시면, 사진으로 보시면, 자, 이게 F값 오토, A가 여기 지금 떠 있죠. 여기 그러면 오토란 얘기고요. A 떠 있죠. 오토. 이게 아이리스, 게인,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A가 없죠. 그럼 이거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토로 놨다가 여기에 이제 매뉴얼 버튼이 있어요. 카메라 외부에. 이 매뉴얼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E2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는 AA 이 상태에서 한 번 누르면 E2로 바뀌고 또 한 번 누르면 AA로 바뀌고 AA는 오토란 얘기죠. 말 그대로 이거는 수동이고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듯이 찍으시면 되고 한 번 누르면 E2로 바뀌고 이때는 노출 수동으로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 다이얼 버튼이 있는데 다이얼을 위로 돌리거나 아래로 돌리면 노출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는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동으로. 그래서 자동 수동으로 노출은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촬영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거는 백업 촬영 때 가셔서 직접 카메라를 만져보시면서 모르시는 거는 메인 촬영자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셔터 스피드를 제외한 셔터 스피드가 이거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놓고 안 맞을 경우는 매뉴얼로.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이 안에 열어보시면 화이트 밸런스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로 수동으로 맞춰서 찍을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식의 어떤 화촉 점화부터 신랑 신부 입장까지는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를 웬만하면 자동으로 놓으시고,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 배경이 어두워서 인물이 굉장히 환하게 날리는 경우인데 그럴 때는 노출을 이 상태로 놓으신 다음에 노출을 낮춰서 얼굴이 날리지 않게끔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촬영 시 주의사항은 장비 이상 시에는 자가 조치가 우선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한테 빨리 연락을 주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본식은 꼭 당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카메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서 아니면은 전원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런 문제로 촬영이 안 된다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세요. 핸드폰을 카메라 LCD 쪽에 올려놓으시고 촬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핸드폰으로만 촬영을 해 주셔도 최대한 흔들리지만 않게 찍어 오시면 나중에 편집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핸드폰으로라도 찍어 오셔야 되고요. 레코딩과 스탠바이를 반대로 누르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카메라가 레코딩 상태인데 신랑이 입장을 한다고 한 번 더 누르면 본인은 레코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카메라 상태는 스탠바이가 되겠죠. 그때 신랑이 입장하는 거는 안 찍히고 다시 다 입장했다 그래서 레코딩을 멈추면 그때 또 레코딩이 되고 반대로 찍히게 되는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웨딩은 항상 보기 좋고 반갑고 신부가 예쁘게 나오게 찍어주는 센스로 찍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예쁘게 찍는다고 신부가 턱이 2개가 되게 나오게 찍는다거나 팔이 두껍게 나오게 찍거나 이런 식으로 찍거나 뭐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너무 자꾸 찍거나 그러면은 신부는 당연히 싫어해요. 신부 입장에서 항상 예쁘게 찍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포커스 반응도 조금 느리다 그랬고, 그리고 웨딩이 사회자가 멘트만 하면 바로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위치 선정을 하셔야만 원활하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딴 생각하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숙지를 좀 숙지를 좀 하셔서 자기 촬영 위치에서 노출과 화이트 밸런스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 점검하시고 포커스도 미리 맞춰 놓으시고, 그러니까 몇 초 되고 있으면 맞는다 그랬으니까요. 가급적이면은 컷들에는 NG가 안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시고, 가셔서 꼭 해주셔야 될 게 이제 사진 촬영하시는 사진 실장님들과 호흡을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저희는 사진 실장님들이 다 연출해 주시면 옆에서 찍기만 하면 되고, 전체적인 진행, 나중에 사진 촬영할 때도 전체적인 진행은 이 사진 실장님들이 다 해 주시는데, 이때 저희가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피해가 되도록 저희가 이 카메라 사진 작가분들의 화각에 자꾸 들락날락 이러면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노하우가 생깁니다. 가셔서 보시면. 그래서 들어가야 될 때 빨리 들어와서 찍고 빨리 나오고 그런 식의 눈치를 좀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는 항상 여분의 것들을 휴대하거나 급할 때 어디서 갖다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는 케이스에 항상 넣어서 보관해 주시는 걸로, 정전기가 발생하면 데이터가 완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작기 때문에 분실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 보통 6mm 테이프 케이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서 보관하시고 이동 중에도 거기다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촬영 중이나 촬영 마치고 카메라에서 컷을 전체 삭제나 부분 삭제 하지는 말아주세요. 절대로. 부분 삭제를 하면 컷들이 꼬이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파일이 1, 2, 3, 4, 5 이렇게 생성이 돼야 되는데 1, 10, 9, 8, 12, 13 뭐 이렇게 자기 맘대로 생성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있고요. 전체 삭제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혹시나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카드를 복원을 하거나 백업을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복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PC에서 나중에 혹시 본인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 카드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PC에 메모리 리더 기상에서 포맷을 꼭 해주시는 걸로, 카메라에서는 절대 지우거나 삭제는 안 하시는 걸로. 그다음에 G파일로 업로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G파일로 업로드 할 때는 파일 개수와 용량으로 파일이 100% 전송이 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하드에 한 카피 복사본을 꼭 확인을 복사를 해 놓으시고, 보관 기간은 2달입니다. 2달 동안은 꼭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G파일과 하드에 한 카피가 복사가 된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셨으면, 그때는 메모리 카드 리더기에서 포맷을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 그 다음 주 예식을 촬영을 하실 때 다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꼭 확인만 잘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 절차만 잘 지켜주시면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가 되니까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CX900 카메라 특성상 약간의 딜레이가 있어요. 레코딩을 누르고 약 한 0.5초 정도 있다가 레코딩이 되는 경우 그렇게 되고 있고요. 레코딩 도중에 컷을 하면 또 0.5초 정도 있다가 카메라 롤이 사실상 멈춰요. 레코딩 도중에 멈춘다고 레코딩 버튼을 다시 한번 퍼즈로 눌러서 바로 카메라를 돌리면 그 돌아가는 장면이 레코딩이 컷 마지막마다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약간의 홀딩을 해주세요. 1초 정도. 자, 다음은 저희 스카이 미디어, 저희 업체 스타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편집량이 많다 보니까 편집자 의도에 맞게끔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잘 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NG컷은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담아오시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연습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 다음에 점프샷, 일명 우리가 점프샷, 뿅샷, 튀는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컷과 컷이 연결될 때 튀지 않게끔 사이즈만 충분히 바꿔주셔도 됩니다. 줌이나 처음에 줌, 그 다음에 와이드, 그 다음에 사이드나 아니면 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조합으로만 찍어 주셔도 되시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자, 1번이라는 영상을 저희가 찍었어요. 자, 2번을 바로 찍게 되면, 컷을 하고 중간에 2번을 찍게 되면 얘가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번을 찍고 1번을 또 찍는다 그러면 얘가 뿅 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이겠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거는 1번 찍으시고, 자, 같은 장소에 같은 지금 두 가지 물체를 찍는데
이렇게 클로즈업 3번을 먼저 찍는 거죠. 1번 찍고 3번 찍고 그 다음에 2번을 찍으면 1, 2, 3의 순서로 찍으면 1번 뿅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클로즈업 되고, 그럼 얘가 어쨌든 튀게 된다는 거고요. 1, 3, 2번으로 찍으면 튀지 않는 영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튀지 않게끔 찍어 주셔야 되시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 컷마다 신경을 써 주시고, 나중에 습관 되시면 습관처럼 잘 되게끔 돼 있으세요. 그리고 정지된 피사체는 무빙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어쨌든 안정적으로 찍어 주시고 과격한 줌이나 패닝, 틸, 다운업은 사용을 자제를 해주세요. 줌도 조금만 살짝만 느낌만 나게 몇 초 정도만 써주시면 좋고요. 분량은 신부 대기실 로비 각 3분에서 4분 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컷 당은 5초까지만 찍어 주세요. 컷 당은. 그래서 컷이 5초짜리가 모여서 3분, 4분 내외 각각이에요. 로비, 신부 대기실 3, 4분, 로비 3, 4분, 신부 대기실 3, 4분 이렇게 각각으로. 자, 드레스와 화이트 밸런스 노출, 이거는 제일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신부 얼굴을 클로즈업을 많이 해보세요. 수동으로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부 얼굴이든 어떤 피사체를 과도하게 클로즈업을 해보시면 지금 노출이 맞는지, 너무 어두운지, 뭐 날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고요. 노출과 화이트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으로 찍어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모노포드를 다 지급을 해서 모노포드를 쓰고 있으니까 모노포드를 꼭 사용을 하셔서 카메라의 흔들림을 최대한 잡아 주시고, 모노포드 쓴다고 또 좌우로 자꾸 흔들면서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움직임도 잘 잡아서 촬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웨딩홀을 직접 가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실 거고요. 백업 촬영을 하실 때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될 순서와 어떻게 뭐뭐를 찍어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한 문서 되겠고요. 먼저 준비를 하시죠. 1시간 반 전까지 도착을 하셔서, 그래서 각 섹션, 이런 대기실, 로비, 본식, 사진 촬영, 그 다음에 패백, 이 식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순서대로 거의. 그다음에 1시간 반 전 도착하셔서 처음에는 카메라 점검도 하시고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 아까 저한테 연락 달라고 신랑 신부 이름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잘못된 신랑 신부를 촬영해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지 마시고 이름을 꼭 본인이 받은 스케줄인지 확인을 해서 찍어주시고, 렌즈 먼지가 꼈는지 한번 정도 봐주시고, 배터리 체크. 제일 먼저 그 명판이라 그래서 신랑 신부 이름이 나온 축지판 같은 게 있어요. 요즘 전자 축지판도 있는데, 예, 그걸 촬영을 해주시고 촬영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오디오 체크도 좀 해주시고, 특히 본식 들어가실 때 오디오 이상 유무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기실, 신부 대기실로 가시게 될 거예요. 1시간 전에 신부가 오실 거고요. 이거는 저희 촬영 지금 배우시는 분이 찍어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시간 전에 대기실로 가시면 일단은 이렇게 명판, 이런 게 명판입니다. 신랑 신부 이름 나온 거. 이거 본인 스케줄이 김상화, 김혜민 이렇게 받았으면 이걸 꼭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찍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화환들 있는 거 스케치를 조금 한두 컷 해주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신부 대기실 촬영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을 잘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은 이 수평, 화각, 이런 거 사이즈, 이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셔서 촬영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냥 놀러 가셔서 친구 거 찍어 주시는 영상이 아니고 페이를 받으시고 신랑 신부의 영상을 찍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촬영을
대충 해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전체적으로도 노출이 오버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어색할 거고, 지금은 노출이 적당해요. 조금 오버긴 한데 이 정도면 적당하게 지금 뒤에 역광도 있어서 고정이 된 상태로 잘 찍히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화이트 밸런스도 뭐 이 정도면 특별하게, 자, 우리가 눈으로 실제 가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컷들이 튀지 않고 있죠. 네,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4분 정도 길게 좀 찍어 오셨는데, 뭐 4분 찍어 오시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너무 짧게 찍어 오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너무 짧은데 신랑 신부가 더 많은 영상을 요구한다 이러면 저희가 찍어 놓은 게 없으면 나중에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많이 찍어 온 거는 자르면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튀지 않게 화이트 밸런스 노출 잘 맞추시고, 이런 스케치 느낌으로 찍기 때문에 5초 이내로 짧게 5초 이내로 찍어주시고, 그래서 튀지 않게 찍어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로비도 지금 시간이 3분에서 4분 사이로 적절하게 찍어 오셨고, 로비를 얼추 다 찍으셨다 그러면 이런 스케치,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지금 없는데 이런 하객들이 앉아 계시는 장면들을 조금 찍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비에서는 신랑 신부 접수받고 이런 사진 액자 장식해 놓은 거, 이런 걸로 시작을 해 주시면 좋고요. 대기실 첫 컷은 이걸로 시작해서 신부 어떤 스케치 느낌으로 찍어 주시고, 신랑 신부 연출하는 거,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거, 부모님이랑 찍는 거,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량이 없을 때는 이런 거를 클로즈업을 해서 몇 것도 찍는다거나 이런 거 다 찍을 수가 있어요. 스케치로. 분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로비까지도 화이트 밸런스 노출 뭐 다 좋았습니다. 본식도 볼까요? 자, 사회자 멘트부터 다음은 예식에 앞서 오프닝 촬영을 해주시고요. 이때도 항상 노출을 잘 봐주시고요. 자, 지금 포커스가 안 맞았죠. 카메라가 좀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피사체 좀 오래 되고 있으면 계속 안 맞네요. 이거는 카메라에 좀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는 좀 클로즈업을 과하게 해보시면 좀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카메라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데, 굉장히 어두운 데서는 또 조금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처럼 좀 샤프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모님과 하객들 스케치 한두 컷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절을 하고부터는 최대한 끊지 말고 좀 길게, 이렇게 길게, 더 길어도 좋고요. 축가 같은 거 있으면 축가도 길게 찍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출이 이제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노출이 좀 나르죠. 이거보다는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디테일 선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까지는 잘 찍어 주셨는데, 입장하고부터가, 여기서부터도 노출이 굉장히 오버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그죠? 자연스럽죠? 그래서 축가도 가급적이면 끊지 말고 롱테이크로 길게 줄에나 이런 것도
길게 길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분이 지금 메인 촬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이 지금 백업 촬영자가 같이 더블로 찍고 있는 거예요. 백업 촬영자는 배우는 과정을 촬영을 실전처럼 배우고 계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찍으시는 분은 이분인 거죠. 그래서 백업을 거의 많이 찍어 보셨던 분이라 잘 찍어 주셨는데, 노출이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돼요. 밝아서 계속 문제가 되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서, 그렇죠? 밝을 때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직 감을 잘 못 잡았다고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죠. 노출이 지금 하나도 안 맞죠. 너무 밝은데 이게 LCD에 다 고스란히 보이거든요. 우리가 감으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해서 조정을 못하셨죠. 그래서 지금 대기실까지만 이런 느낌으로만 찍으셨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본식 중간부터 사진 촬영 배송 노출이 오버예요. 다 이렇게 찍어 오시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나중에 편집이. 차라리 어둡게 찍어 오시는 게 더 낫고요. 어둡다고 뭐 완전 까맣게 찍어 오라는 게 아니라 적정 노출, 그리고 차라리 밝게 찍어 오는 것보단 조금 어둡게 찍어 오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보시면 이런 뭐 그냥 하얗죠. 이런 데도 다 하얗고, 원래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디테일이 다 있거든요. 여기도 다 밝고요. 화이트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이트 밸런스 노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분량 3, 4분, 로비도 3, 4분, 대기술도 3, 4분. 본식은 입장하고 나서 가급적 길게, 축가도 끊지 말고 가급적 길게. 그러니까 이런 데는 5초씩 찍으시면 돼요. 스케치 촬영 느낌이고요. 신부대기실 로비 같은 데는. 본식은 스케치 촬영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찍으라는 거고요. 사진 촬영도 짧게 찍으시면 돼요. 스케치 느낌으로. 패백할 때는, 이게 지금 패백 기념 촬영만 하신 거거든요. 음식도 없고 절도 안 드렸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짧게 좀 가셔도 되고, 실제로 패백을 한다 그러면 저라면 저라는 대로 그런 식으로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약간 좀 노출이 오박기가 있고 이런 분 거를 제가 고른 것도 있거든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을 잡으시면 좀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이런 부분들, 그죠? 얼굴도 물론 밝고, 꽃잎 이런 게 드레스의 어떤 실루엣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거의 여기도 하나고. 그래서 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감이라는 게 눈으로 보시고 LCD를 보셔서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우리 눈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없어요. 눈으로 본 것처럼 수동으로 잘 조절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부 행사가 있는 곳도 있고요. 2부 행사 있으면 2부 행사까지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신부대기실 들어가셔서 신부한테 인사를 하시고요. 사진작가님 인사하실 거예요. 같이 인사하시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수도 있고, 요즘에 안 하시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진행 여부를 여쭤보세요. 그래서 안 하신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안 하시면 되고요. 하신다 그러면 5분, 6분 정도 꼭 놔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거는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식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화이트 밸런스 노출 중요하고요. 안정적인 화면, 흔들리지 않고 화각 어느 정도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식은 가급적이면 좀 롱테이크로 길게 축가도 찍어 오시고, 3분에서 4분 시간 확보해 주시고,
컷당은 4초에서 5초 정도. 4초는 좀 짧다 싶고요. 5초 넘어가면 길다 싶으니까 그냥 5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분 3분 길게, 얘는 5초 정도 컷으로 좀 풍부하게 다양하게 찍어주세요. 하객들이 셀카 찍고 있고 이런 장면들도 좀 담아주시고, 그래서 매 컷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튀지 않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출을 떠나서 일단 사진 촬영을 이런 느낌으로 컷 튀지 않게끔 사이즈만 과감하게 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찍어주시고, 이렇게 투샷이나 원샷 아니면 이렇게 한 3, 4명 정도 찍는 거를 다양하게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양이 풍부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객들 셀카 찍고 놀고 있고 막 이런 분들, 친구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중간중간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풍부한 컷들을 원합니다. 튀지 않게끔. 그래서 사진 촬영 시에 다양하게 이렇게 친구분들, 단체가 2개의 단체인데요. 가족 단체, 그 다음에 친구 단체 이렇게 2개죠. 줄 쓸 때 사진사를 피하셔서, 사진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 와이드를 안 찍으셨네요, 이분이. 완전 전체 와이드를 찍어 주셔야죠. 만약에 전체 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보다 더 와이드, 완전 와이드. 그래서 사진사가 이쪽에서 줄을 세운다 그러면 컷, 뭐 예를 들어 3, 4명 찍고 또 이쪽으로 올 거예요, 사진사가 좀 있으면. 그러면은 본인은 이쪽으로 이동해서 컷. 표정 밝으시고 인상 좋으신 분들 위주로 찍어 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사이즈로 반, 이 정도 사이즈로 반, 이 정도 지금 같은 사이즈, 그 다음에 전체 와이드 하나, 이 정도로 공식화해서 찍어 주시면 돼요. 직계 가족 지금 전체 와이드가 없어요, 그죠? 부분 샷들은 있는데 직계 찍으실 때도 튀지 않게만 다양한 컷으로 찍어. 전체 와이드가 나중에 나왔네요. 어떻게 직계 먼저 찍고 전체 와이드가 났지? 이것도 지금 파일이 꼬였을 수도 있어요. 카메라에서 컷을 혹시 삭제했으면 파일 순서가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는 무조건 카메라에서 삭제는, 파일 전체건 파일 하나건 간에 카메라에서 삭제는 무조건 안 됩니다. 금지예요. 그리고 친구들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컷 해서 빨리빨리 찍으시고 옮기시고, 찍으시고 옮기시고, 부분샷도 찍으시고, 전체 와이드 찍으시고, 그 다음에 부케 던지면. Take me into your loving heart. 자, 이런 컷으로도 가능하시고, 이 정도 사이즈로 찍어서 카메라 무빙, 그러니까 패닝을 해 주셔서 촬영하시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받다가 못 받거나 떨어뜨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던지거나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잘 찍으셨어요. 이분이 지금 화이트 노출이 제일 문제죠. 그거만 잘 맞추셨으면. 자, 그래서 백업 촬영을 이제 진행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백업을 가시는 이유는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바로 가시면 촬영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 이론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백업 촬영을 가셔서 메인 촬영자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백업 촬영자,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드릴 거고요. 메인 촬영자 번호를 드릴 거예요. 메인 촬영자를 현장에서 당일날 똑같이 이 양식으로 저한테 카톡도 주시고 3시간 전까지요. 그 다음에 똑같이 메인 촬영자처럼 가셔서 촬영을 해 보시면서 배우시는 거죠. 자, 현장 경험이 없으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서 카메라 만져 보시고 이런 거 주의해서 메인 촬영이랑 똑같이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결과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는 거는 결과물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요청사항, 촬영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서 잘 맞춰서 촬영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과물 보고 제가 평가할 거 평가해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 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좀 반복해서 한두 번 더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저한테나 아니면 메인 촬영 백업 촬영 가셔서 메인 촬영자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